전쟁과 평화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소설의 그 독특한 형태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차이, 그리고 톨스토이의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형태적으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진 소설입니다. 전형적인 소설의 구조와는 많이 다른데요. 작가가 작품 속에 직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작가가 이야기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요. 그 독자에게 강의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3권부터 아주 심해집니다. 많이들 힘들어하시죠. 그렇다면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와 교차되는 3권부터의 짤막한 그 작가의 개입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거는 견디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합니다. 문제는 에필로그 2부입니다. 소설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데 이거 읽어내기가 쉽지 않죠. 웬만한 인내력 없이는 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부담된다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굳이 읽지 않아도 소설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설의 작가가 직접 개입하는 건 비단 톨스토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쟁과 평화는 독자로부터 비슷한 불만을 제기받는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에 비하면 그나마 세련되고 깔끔한 편입니다. 레미제라블 1권을 펼치면 주인공 장발장은 나오지 않고 미래일 주교 이야기를 90쪽이 넘도록 설명해요. 무슨 지출결의서 같은 거, 월급이 얼마고 이런 숫자 얘기가 90쪽이나 펼쳐집니다. 이를 어렵게 견디면 100쪽에 걸쳐서 워털루 전투가 묘사됩니다. 결말을 기대할 쯤이면 파리 하수도 묘사가 80쪽이나 나와서 독자의 독서 의지를 시험합니다. 여기에 19세기 유럽 역사에 대한 위고의 현학적인 강의는 계속해서 끼어듭니다. 끊임없이 독자의 호흡을 방해하죠. 이런 점 때문에 소설이 약간 산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과 평화는 다릅니다. 그나마 톨스토이가 많이 참은 겁니다. 오히려 넓은 관점에서 보면 톨스토이의 개입은 작품의 광활한 서사와 문학적 상상력에 용해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가 레미제라블보다 문학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테마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와의 비교입니다. 두 작가는 동시대 러시아 소설가이면서도 뼛속까지 다른 특질을 타고났거든요. 일단 데뷔작부터 차이가 납니다. 톨스토이의 첫 작품은 자전소설 유년 시절입니다. 톨스토이는 2살 때 어머니를 여의죠. 평생 모성의 결핍과 갈망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년 시절이 더 각별하고 소중했던 것 같아요. 반면 도스토옙스키의 첫 작품은 서간체 소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첫 소설부터 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톨스토이는 자아와 성장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도스토옙스키는 돈을 주제로 첫 작품을 쓴 것입니다. 두 작가는 묘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문장은 아름답고 유려해서 책을 읽다가 잠시 접어두고 이것저것 생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가령 안나 카레니나에서 레빈의 매 사냥 장면과 전쟁과 평화의 스웬 그라벤 전투 장면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끝내줍니다. 톨스토이 묘사가 압권이에요. 그 인간과 배경 사이의 공간감, 일어나는 사건의 입체성, 인물 간에 부딪히고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아주 조밀하면서도 유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반면 도스토옙스키의 묘사는 지나치게 세밀하고 날카로워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끝까지 한달음에 넘기게 됩니다. 또한 묘사보다 대화가 많습니다. 인간 내면의 어두운 본성에 주목하는 도스토옙스키의 인간 탐구 방식은 저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회를 떼듯이 인간의 내면을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의 소설은 필요하고 불편합니다. 과거에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좋았습니다. 그 모순되고 그 결함 많은 인간상이 더 끌렸거든요. 어둡고 침울하고 병적인 것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아주 날카롭게 천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령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의 드미트리 같은 인물 말이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평범한 인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톨스토이는 범상성 안에서 개성을 살리고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그 어느 인물 하나 생명력을 파괴하지 않고 거대한 이야기를 창조해가는 게 바로 대문호 톨스토이의 탁월한 역량입니다. 톨스토이가 도스토옙스키보다 인간을 더 잘 알고 더 잘 묘사하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론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물론 전쟁과 평화 이전부터 역사 소설은 존재했습니다. 많은 소설이 역사를 다루었죠. 하지만 전쟁과 평화가 이전의 소설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까운 과거의 연득이 쓰기 위해서 작가의 역사 철학을 숨기지 않고 허구의 이야기를 포기한 것에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근래의 사건을 그 소설의 배경으로 사용하는데 작가는 큰 용기가 뒤따를 겁니다. 자신감도 필요하고요. 사실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허구를 보탠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가령 톨스토이가 나폴레옹을 묘사한 다음 대목을 보겠습니다. 그는 둥그런 배 위에 걸친 하얀 조끼 위에 가슴이 열린 푸른 군복을 입고 짧은 다리에 살찐 허벅지에 꼭 끼는 흰색 사슴 가죽 바지를 입고 기병 정화를 신고 있었다. 짧은 머리는 방금 빗은 듯하고 넓은 이마 한가운데에 머리털 한 줌이 드리워져 있었다. 희고 통통한 목살이 군복의 검정 깃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 뚜렷이 보이고 몸에서는 오드콜류노 안개가 풍겼다. 아래턱이 튀어나오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살이 찐 얼굴에는 은혜롭고 근엄한 황제다운 환영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묘사가 기가 막힙니다. 톨스토이가 나폴레옹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나폴레옹을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학적으로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과 평화와 비슷한 골격을 가진 소설이 없지 않습니다. 앞서 빅토르 휴고의 레미제라블은 말씀을 드렸고요. 스탕달의 적과 흙,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집하고 셜로프의 고요한 동강도 비슷한 구조를 가진 소설들입니다. 모두 실제 일어난 역사 사건 위에서 펼쳐지는 개별 운명의 대서사시입니다. 로자 이어노의 말대로 닥터 집하고는 파스테르나크가 쓴 전쟁과 평화이고 고요한 동강은 셜로프가 쓴 전쟁과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과 평화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영웅이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19세기 중반 당시 역사관의 대세로 자리 잡은 영웅사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몇몇 영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개인들의 총체적 노력에 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민중사관과 연결이 되는 거죠. 톨스토이는 영웅사관을 작정하고 반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설에서 나폴레옹을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대는 모습으로 자주 그리거든요. 또한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 농노와 대화하면서 농락당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는 영웅보다는 그 보잘것없는 농노의 슬기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진하게 웅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두 사관, 영웅사관과 민중사관을 모두 부정합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기록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정지해 있는 과거를 돌아볼 뿐이죠. 그래서 영웅이냐 민중이냐의 논쟁은 항시 시간이 흐른 뒤에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후대의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역사는 영웅과 민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1812년의 나폴레옹 원정은 나폴레옹의 꿈과 60만 대군의 위험,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프랑스 민중의 염원이 결합된 산물입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이라는 한 지도자의 결단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한 사람의 결단이 이루어낸 거대한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카이사르의 고독한 결단이 루비콘강을 건너게 했고, 스탈린의 독특한 인격과 공포 정치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트루먼의 결단으로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반면 민중의 힘이 모여서 역사의 방향을 바꾼 여러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부르주아들의 여망과 의지로 루이 16세의 목이 잘려나갔고, 촛불을 든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역사에는 영웅과 민중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편으로 전쟁과 평화라는 그 제목의 의미와 번역본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작된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최종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